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8월 부담금 강제 징수. 와, 이제 재건축 재개발. 자,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수라장인데요. 자,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공급에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워딩을 보면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평수가 커지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과밀 지역에서 기존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서 총 가구 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결국 뭐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자, 결국은 뭐 한 열 몇 집 정도 살던 사람들이 뭐 아파트 한 채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 자, 결국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공급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좀 그대로 노출했다. 뭐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미 이런 부정적 시각은 4일 전에 청와대 속보로 먼저 흘러나왔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조금 자세히 살펴드리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7월 19일이었죠. KBS 일요진단에 출연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먼저 직격탄을 날렸는데 요 내용을 조금 뭐 살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공급과 관련해서 절차를 최대한 당기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다. 요거 절차를 당기는 건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절차를 당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서울시나 이제 지방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중요하고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시가 가장 중요하죠. 오세훈 시장님이 서울시를 오랫동안 맡아서 해왔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을 띄워주는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김 실장, 청와대 이제 정책실장이 재개발 재건축 없이 공급이 안 된다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완전히 맞는 키다. 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단기간에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단기간에 공급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칫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것들 잘못 설계하면 투기 수요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또 이쪽으로 집값이 미친 듯이 치솟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단축하고 적정 논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단기간으로 보면 이주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뭐 1000세대짜리 이게 30개 단지만 한꺼번에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만 채가 멸실이 되는 거죠. 3만 채가 단기적으로 보면 없어지고 오히려 3만 가구 정도가 이주 수요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공급에 있어서 어떤 맞는 키 요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사실 직격한 거죠. 그래서 이걸 맞는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키가 아니다.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을 그대로 직격하는 이런 이야기면서 재건축 재개발 대결에서 직격을 하는 거죠. 여기저기 수요가 더 늘 수도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멸실이 되면서 또 이주 수요까지 생기면서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 어제 그 광순의 뭐 복덕방 그 이광수 대표가 한 얘기도 이런 것들 때문에
총량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1년에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서울 안에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일단은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는 곳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은 곳들, 그다음에 분양가가 좀 낮은 곳들, 이쪽을 우선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허가를 해주고 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 쪽에서만 그냥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조율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런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을 허용 안 하면 정부가 공급의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결국은 지금 청와대 지금 뭐 정책실장 한 얘기만 보면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뭔가 특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막 공급을 억지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절대 안 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자,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가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런 분위기라면 최초한 부담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 재건축 부담금 이게 이제 8월부터 강제 징수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계속 뭐 실무적으로 미뤄왔던 거를 8월부터 강제 징수를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은 8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재건축을 통해서 8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생겼을 때 최대 50%까지 강제 징수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포 3주구 레미안 트리니언 이제 당장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2020년만 하더라도 1인당 4억 정도였던 부담금이 현재 추정 부담금이 1인당 7억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최대 계산에 따라서는 10억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반포 레미안 트리니언 반포 3주구 재건축한 이 아파트 지금 26년 8월 입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100세대나 되는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지금 84타입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52억 1천만 원으로 최고가 거래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서는 5월에 49억 8천 거래도 있었고 6월에 50억, 그 다음에 7월 8일 날 최근 거래도 50억 한 4천 정도로 뭔가 딱 50억의 턱걸이를 하고 있는, 물론 뭐 84타입이 50억도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52억보다는 한 2억 가깝게 낮아져 있는 이런 지금 금액이고요. 자, 그리고 호가를 보더라도 35층 중에 고층 매물인데 7월 24일 지금 오늘 확인 매물이 딱 50억에 지금 딱 턱걸이되어 있는 매물이 있고요. 자, 이게 103동이고 그 다음 109동에도 20층 중에 고층이 딱 50억에 턱걸이되어 있는 7월 23일 확인 매물, 뭐 어제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52억까지 갔던 게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딱 50억에 턱걸이를 하고 있는 이런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죠. 지금 35층 중에 중층 같은 경우에는 48억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4억 정도, 52억보다는 4억 정도 낮춘 이런 뭐 금매로 보여지고요.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 여기 보면 45억 지금 매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7월 24일 지금 오늘자 확인 매물인데 104동에 와,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최초한 추분 별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것들이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이미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5억 원래 52억 정도였는데 제초한 부담금이 한 뭐 7억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 한 45억 정도
뭐 이런 어떤 계산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단순 계산만 하자라면. 자, 결국 이것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될 정도로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백오동에 지금 44억 매물도 있습니다. 지금 20층 중에 고층인데 6월 24일 확인 매물인데 아직도 거래가 안 되고 있는 52억을 지금 44억이면 대략 한 8억 정도 지금 낮춘 매물이잖아요. 8억 정도 낮춘 매물인데도 아직까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서 사실 뭐 매수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나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7억 내놔라. 갑자기 지금 10억 내놔라. 사실 제초안 이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그 지금 부과되는 대상자가 내는 돈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에게 이제 딱 부과가 될지 이제 그 부분 때문인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거래가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26층 중에 고층 108동에 41억 매물도 지금 7월 9일 날 나와 있습니다. 52억 최고가를 찍었던 아파트인데 지금 84 타입 41억이면 무려 11억이나 지금 낮춘. 자, 지금 당장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입주하는 이런 2100세대나 되는 그것도 뭐 지금 반포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대장 아파트가 되겠죠.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가격이 10억 가깝게 쭉쭉쭉쭉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제초한 부담금이 가격 책정에 있어서 호가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매수자들도 이런 계산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재건축 관련된 아파트들 벌써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수라장인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재건축 공사비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분담금 폭탄 이거 뭐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파트 공사비가 평당 보통 뭐 한 4,500 생각하셨던 분들은 그거는 한 5년 전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년 전에 한 518만 원 정도 됐던 게 지금 22년에 600만 원대로 올라섰고요. 23년에는 687만 원, 700만 원 턱밑까지 갔고 24년에는 700만 원을 넘어서 77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작년 25년 같은 경우에는 결국 800만 원을 넘어가는 아파트 공사비가 800만 원을 넘어가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주요 단지들 평당 공사비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지죠. 지금 목동 6단지 같은 경우에 9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여의도 대교 같은 경우는 1120만 원, 성수 4지구 같은 경우에는 1140만 원, 압구정 4구역은 1250만 원, 여의도 광장은 무려 1590만 원, 평당 16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뭐 지금 평당 950, 평당 1100 이렇게 돼 있지만 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또 뭐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렇죠. 뭐 건축하는 뭐 이렇게 건설사들하고 또 조합들하고 뭐 입주 시점까지도 뭐 키를 주니 못 주니 뭐 이런 일들 제가 뭐 일이 있을 때마다 살펴드리고 있는데 정말 최근에는 이런 공사비 때문에 조합과 건설사 간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다.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추가 공사비죠. 추가 공사비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런 평당 공사비 폭등 때문에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분담금이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3억 정도. 3억도 이때만 하더라도 엄청났었죠. 왜냐하면 사실 뭐 예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강남이나 뭐 서울 안에서 꽤 괜찮은 아파트들 같으면 뭐 분담금 이런 거 걱정 안 했죠. 분담금이 아니라 오히려 환급금을 얼마나 받고 들어가냐. 내 오래된 아파트 주고 헌집 주고 새집 받는데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새집으로 옮기는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주요 뭐 핵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제는 뭐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는 분담금 폭탄이라는, 그래서 3억 정도 수준이었던 게 지금 뭐 한 7억까지도 막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노원 같은 뭐 이런 경우에는 뭐 7억 막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야, 뭐 한 집당 사실 이렇게 외곽 쪽에 지금 노원 같은 상계동 같은 이런 지역에서 그냥 뭐 7억씩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 재건축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뭐 이런 데다가 지금 최근에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억 넘어가는 것도 흔하죠. 10억, 특히나 내가 평수를 좀 늘려가려고 하면 그냥 동일 평형대에서 옮겨가는데도 뭐 3억, 7억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더더구나 내가 뭐 이렇게 좀 평수를 좀 늘려간다 그러면 뭐 10억, 20억, 30억, 뭐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0억대까지도 나올 정도로, 물론 뭐 그런 건 아주 특이한 경우긴 하지만 어쨌든 충격적인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분담금 갈등 때문에 한계동을 뺀 이런 재건축까지 출현하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죠. 강동구 이제 명일동에 있는 삼익맨션이라는 뭐 이 아파트인데, 대형 평수로 이루어지는 이제 5동에 있는 이 주민들이 뭐 이제 종전자산 평가하고 이제 분담금, 사실 뭐 종전자산 평가하고 이제 분담금은 같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형 평수라서 우리는 지분이 굉장히 커. 아니 지분이 큰데 아니 종전자산 이거 제대로 평가 안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도 뭐 엄청난 분담금을 내라고, 우리 그거 못할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뭐 대형 평수여서 나는 뭐 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환급금이나 이런 거 생각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뭐 분담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니까 나 그럴 거면 안 할 거야. 뭐 그냥 이거 뭐 그냥 고쳐서 살지 뭐. 자, 결국 재건축을 반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자, 결국 재건축 조합에서 이러다가 이거 뭐 재건축 못할 판이네. 자, 이러니까 지금 딱 5동만 뺀 나머지 동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야, 정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네요. 자,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 이제 재건축 통합 심의에서 실제로 이 통합 심의하는 분들이 그냥 조건부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야, 이렇게 그냥 한 동만 빼는 정말 이런 일은 처음 보는 일이다. 뭐 이쪽에 뭐 전문가들조차도 이걸 계속 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결국 뭐 이 분담금 갈등 때문에 이런 일까지도 벌어지는,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 어떻게 보면 정말 아수라장이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명일 삼익가든이었죠. 이름이 명일 삼익가든은 이제 삼익맨션으로 이제 뭐 영일동 삼익맨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이 명일 삼익가든, 명일 삼익맨션이 보시면 5동이 여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뭐 1동, 2동, 3동, 6동, 뭐 8동, 7동, 9동, 10동, 11동. 자, 이렇게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는 여기에 지금 5동이 싹 빠지는 거죠. 5동이 요 가운데 지금 여기가 싹 빠지는 여기가 이제, 그러면 뭐 이쪽으로 이제 입구를 만들고 이쪽으로 입구를 만들고 가운데는 이제 이렇게 남겨 놓게 되는. 자, 그러면 이제 5동은 나중에 따로 재건축을 하든지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리는, 자, 이런 재건축까지도 해야 될 정도로 그만큼 지금 다들 이런 분담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이거 공급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뭐 괜히 이거 빨리 하려고 여기다 용적률 올려주고 뭐 또 특혜를 주고 이런 것들 오히려 집값만 올릴 뿐이야.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뭐 공개 저격을 한 거죠. 자, 지금도 지금 이 난리예요. 지금 대통령하고 청와대가 이렇게 뭐 안 할 때도 지금 더 난리인데, 앞으로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 재건축 아파트가 폭락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보셨지만 지금 분담금뿐만 아니라 지금 부담금까지, 아까 그래서 지금 뭐 레미안 트리니온 같은 경우에 실제로 52억까지 갔던 게 지금 매물 호가가 41억까지 내려와 있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실제 아파트 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고, 뭐 대치은마라든지 압구정 현대라든지 뭐 최근에 엄청난 폭락들이 있었던 거 제가 뭐 이미 살펴드렸는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추가 폭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외곽 쪽에 있는 뭐 지금 노원이나 뭐 도봉이나 뭐 이런 쪽이라 뭐 금강구 뭐 이런 쪽들의 외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은 더 큰 타격을 볼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뭐 재건축 관련된 거는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빠르게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가끔 또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뭐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이렇게 꼭 구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뭐 귀찮고 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또 뭐 이렇게 뭐 너무나 다양한 것들 이렇게 참 구매를 해 주고, 제가 뭐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이런 것까지. 그래서 꼭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 주시는 거 보면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게 늘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 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신님, 비에스리님, 김하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